여러분, 혹시 주변에 평소에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따뜻했던 사람이 단 한 번의 계기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아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차를 마시고 고민을 나누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들의 단호함에 당황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을 보며 배신감을 느끼거나 도대체 저 사람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하며 밤잠을 설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차가움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여온 그들만의 철학과 인간관계에 대한 단호한 기준이 빚어낸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평소에는 온화하지만 한 번 마음을 닫으면 누구보다 무서운, 한 번 등 돌리면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사람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며 그들의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이자 인간 본성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고찰했던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와 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며 사람을 사귀는 법과 자신을 지키는 법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람의 기품과 단호함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관계의 혼란을 해결할 아주 명확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이 지혜를 바탕으로 한번 돌아서면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우리는 그들이 단순히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 자신만의 원칙이 뚜렷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감정을 억누르고 쌓아두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늘 웃는 얼굴로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편한 일이 있어도 꾹 참는 모습을 자주 보이곤 하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세밀하게 복기하며 분노를 예리하게 되돌려줄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근심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직 그 근원을 끊어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가운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변화시키려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차가움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방패인 셈입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쌓아온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그 감정의 근원을 조용히 차단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절제는 단지 표면적인 인내심을 넘어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얼마나 무의미하며 결국 자신에게 해로울 수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의 침묵은 단순한 포기가 아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자 더 이상의 상처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아래 깊은 수심을 감추고 있듯이 이들의 내면에는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견고한 원칙과 자아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넘지 못할 선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대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넘지 못할 선이 존재하며 그 선을 넘는 순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평소에는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관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번복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지요.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이런 현상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자식들에게 보낸 글에서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로 신독을 꼽았습니다. 신독이란 홀로 있을 때도 삼가고 스스로를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인간 관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엄격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마땅히 물과 같아야 한다. 담을 때는 그릇의 모양을 따르지만 그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더러운 것과 섞일 때는 스스로를 정화할 줄 알아야 한다. 이들은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선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이 침해당했을 때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들에게 선을 넘는 행위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와 존중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선은 타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들 내면에는 명확하게 그어져 있으며 침범 시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단호함은 충동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에 대한 깊은 신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온 바위처럼 한번 결정된 그들의 태도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을 자기 존중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그 누구에게도 쉽게 그 선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공감 능력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의 종료 버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고 위로를 건네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민부터 직장 기밀까지 대화 속에서 오가는 모든 정보를 마치 데이터베이스처럼 기억하고 정리해두죠. 그리고 이들은 수집한 정보를 즉시 사용하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압니다.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과거에 친밀했던 대화 내용이 뜻밖의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그들이 단순히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관계에 대한 종료 버튼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려 합니다. 일단 관계에 대한 신뢰가 깨지거나 자신의 원칙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미련을 두지 않고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냉정하게 돌아서죠. 평소에는 관계 유지를 위해 많은 양보를 하기도 하지만 특정 선을 넘는 순간 망설임 없이 관계를 아예 끊어버립니다. 정약용 선생의 대표 저서인 목민심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직에 있는 자는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공적인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정에 치우치면 눈이 가려지고 눈이 가려지면 정의를 잃게 된다. 이 가르침은 비단 공직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들은 사적인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유머러스하고 따뜻할 수 있지만 일이나 공동의 목표 앞에서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그들이 돌아서는 순간이 무서운 이유는 그동안 보여주었던 따뜻함이 가짜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따뜻함조차 철저하게 올바른 자리에서만 발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전체의 이익이나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때로는 그러한 태도 자체가 자신에게 더 큰 손실을 가져온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냉정하게 등을 돌릴 때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옳고 정의롭다고 느낍니다. 이런 단호함은 상대방에게는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들 자신에게는 삶의 질서와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장치이자 생존 방식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관계의 단절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와 같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시선을 두는 냉철함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일은 이미 흘러간 물과 같다. 흘러간 물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을 살피라. 단호하게 돌아서는 사람들은 과거의 추억이나 정 때문에 현재의 결정을 유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인데라는 감상적인 호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신뢰 관계가 깨졌다면 그 관계는 과거의 유산일 뿐이며 현재와 미래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들에게 과거는 단지 학습의 도구일 뿐 현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감정의 굴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정리할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련과 후회에 발목 잡히기보다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하는 현실주의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차가움은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더 이상 변질시키고 싶지 않아 현재의 변질한 관계를 서둘러 마감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질질 끄는 관계보다 단칼에 베어내는 아픔이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낫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냉철함은 감정적 동요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파악하며 무엇이 자신과 상대방에게 궁극적으로 이로운지를 판단하는 그들의 뛰어난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과거의 달콤했던 추억에 취해 현실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냉정하게 관계를 재단합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잔인해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관계의 허울을 벗겨내고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는 그들의 깊은 사고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말이 아닌 됨됨이의 본질에 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화려한 배경이나 언변보다는 가장 미천한 곳에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어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사람의 근본이 바로 서야 만사가 바로 선다.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합니다.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의 이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어떤 식으로 남 탓을 하는지를 조용히 지켜봅니다. 이들의 관찰은 단기적인 인상에 좌우되지 않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패턴을 통해 상대방의 진정한 인격을 파악하려는 노력입니다. 오랫동안 지켜봐 온 결과 상대방의 뿌리가 썩어 있다는 확신이 서면 그들은 미련 없이 관계라는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들의 차가움은 갑작스러운 변덕이 아니라 오랜 관찰과 분석 끝에 내린 최종적인 판결인 셈입니다.
그렇기에 한번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기회를 조용히 주었으나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소진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본질은 위기 상황이나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믿으며 이러한 본질이 흔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관계는 단순한 상호작용이 아니라 서로의 됨됨이를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가면이나 일시적인 친절에 현혹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들의 해안은 때로는 관계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혹은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이런 차가운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버렸을 때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보여준 진정한 단호함입니다. 우리는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첫째, 그들의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친절하지만 명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다정하다고 해서 무례하게 굴거나 당연하게 배려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다정함은 당신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지 당신의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항복 선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만약 그들이 돌아섰다면 매달리거나 구걸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서 당신과의 관계는 종결된 상태입니다. 거기서 더 매달리는 것은 그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행동일 뿐입니다. 오히려 정약용 선생처럼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데 집중하십시오. 나를 먼저 세워야 타인도 나를 세워준다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셋째, 우리 스스로도 적절한 차가움을 지녀야 합니다. 무조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는 노력은 결국 아무에게도 진심이 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신념을 훼손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자함은 정의와 함께할 때 비로소 빛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정없는 인자함은 나약함일 뿐이고 인자함 없는 정의는 폭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박상우 씨의 이야기처럼 누군가의 차가움은 때로는 우리를 위한 가장 아픈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나는 타인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상대의 침묵 속에 담긴 경고를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어렵지만 잃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하늘을 잃는 것이다. 내 안의 하늘 즉 나만의 도덕적 기준과 인간으로서의 품격이 바로 써 있다면 타인이 돌아서는 차가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더 맑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돌아서면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사람. 그들은 사실 가장 뜨겁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단호함을 배신이 아닌 철학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관계의 얕은 파도에서 벗어나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 여러분에게 차가운 등을 보였다면 그 등을 원망하기보다 그가 지키려 했던 보이지 않는 가치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는 따뜻하지만 필요할 때는 서슴없이 차가워질 수 있는 자신만의 단단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냈던 그 굳건한 정신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유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죽고 못 살던 연인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 무상한 변화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타인의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 내 안의 정직한 외침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나는 나의 원칙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다면 세상 그 누구의 차가운 시선도 여러분의 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차가움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담금질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고난 속에서도 늘 책을 놓지 않았고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나약함과 간사함을 경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혜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뜻하되 무르지 말고 차갑되 모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 어려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이며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차가운 인연들은 모두 우리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나무의 푸름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어닥친 누군가의 차가운 바람이 오히려 여러분의 푸른 본성을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금 여러분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길은 언제나 여러분의 발끝에서 시작됩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되 그 인연에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냉철하면서도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별들이 모두 따뜻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비수처럼 꽂히는 차가움 속에서 우리는 홀로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누군가의 차가움은 그 사람의 인격의 한 조각일 뿐이며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존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함께하되 예속되지 않는 그런 건강한 거리두기.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실천하려 했던 공적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여러분을 더 깊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차가운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통해 본 인간관계의 진실. 그것은 결국 나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상대의 차가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만의 온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련과 억울함의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으셨나요? 그 사람의 차가움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고 우리는 우리의 따뜻함을 간직한 채 더욱 성숙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바라보았던 그 깊고 푸른 바다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넓고 깊어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봄처럼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며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지혜롭고 평온하기를, 그 고유한 평화가 여러분의 일상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담담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오늘의 걸음을 내디십시오. 당신의 삶이 매 순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선택들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기쁜 소식, 성공적인 순간들, 심지어는 나만의 특별한 경험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끼고 아껴서 죽기 살기로 숨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도 자랑해서는 안 될, 오히려 숨겨야 할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섬과 섬을 잇는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수많은 다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이 다리들이 튼튼하고 안전해야 우리의 삶도 평온할 수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이 다리를 너무 성급하게 놓거나 불필요하게 모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오히려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떤 다리는 굳건히 건설하고 어떤 다리는 조심스럽게 놓으며 또 어떤 다리는 아예 놓지 않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룰 주제들은 단순히 숨겨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현명하게 관계를 맺고 자신을 지켜라는 깊은 조언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이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쌓은 재산은 굳이 남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간사하게 만들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불행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남에게 드러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게 됩니다. 첫째는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아닌 나의 재산을 탐내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한 척하며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 궁리합니다. 이들은 당신의 재력을 통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들 것이며 당신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언제든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단물이 떨어지면 버려지는 껍데기처럼 그들의 관심은 오직 당신의 부에만 향해 있을 뿐입니다. 둘째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느끼며 나를 깎아내리거나 심지어는 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에게는 항상 뒤따르는 그림자처럼 시기와 질투가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그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거나 스스로의 부족함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때 그들은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을 굳이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돈은 당신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얻은 소중한 결실입니다. 그 결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부를 과시하는 것은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해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보고 옆에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부와 상관없이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공자가 말했듯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재산을 자랑함으로써 당신 주변에 이익을 좇는 소인들이 들끓게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의 부를 겸손하게 다루고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부는 진정한 가치를 발할 것이며 당신의 삶은 더욱 안정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재산은 굳이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세입니다. 재물은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드러내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충분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두 번째, 나의 약점이나 비밀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아픔과 비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약점이나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졌을 때 언제든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변화하기 마련이고 오늘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내일은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며 이때 당신이 공유했던 약점이나 비밀은 당신에게 빚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아는 사람은 나를 조종하거나 협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당신을 압박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비밀은 소문이라는 형태로 퍼져나가 결국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점은 나의 치부와 같아서 남에게 보여주면 보일수록 나는 더욱 취약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보의 취약성이라고도 합니다. 당신이 제공한 정보는 통제할 수 없게 되어 당신에게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타인의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의 약점과 비밀은 철저히 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비밀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요새의 가장 깊숙한 곳에 보물을 숨기듯이 당신의 가장 소중하고 취약한 부분은 누구에게도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를 만들기 위해 나의 약점은 나 스스로 보듬고 극복해야 할 부분이지 타인에게 공유하여 위로받을 영역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솔로몬의 지혜서에 모든 것을 말하는 자는 어리석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침묵의 힘을 알고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데 능숙합니다. 당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다룰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더욱 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세 번째,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나 좋지 않은 소문은 절대 퍼뜨리지 마십시오. 타인을 험담하는 것은 마치 독이 든 칼날과 같습니다. 그 칼날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상처를 입힙니다. 남을 험담하는 행위는 일시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보며 언젠가 자신도 당신의 험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험담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내용이 왜곡되거나 과장되기 쉽습니다. 결국 원래의 의미를 잃고
걷잡을 수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됩니다. 또한 험담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어 당신의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남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영혼을 좀먹는 행위가 됩니다. 험담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험담에 낭비하기보다 자신의 발전과 성장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기보다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남을 비난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자신을 개선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험담은 당신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품격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남을 험담함으로써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노력과 인격으로 쌓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험담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말로 당신의 주변을 채워나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선행은 절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선행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면 그 선행의 가치는 반감될 뿐만 아니라 자칫 위선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선행에 대해 진정으로 감동하기보다 당신의 이기적인 동기를 의심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행동이 아닐까? 혹은 자신을 과시하려는 의도인가? 와 같은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당신이 베푼 선의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또한 선행을 자랑하는 행위는 당신이 겸손하지 못하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선행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당신의 선행이 누군가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보상이 됩니다.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은 부수적인 것이며 그것을 목적으로 선행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자선을 행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선행의 본질이 자기 과시가 아니라 순수한 이타심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당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기회를 통해 타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푸세요. 그리고 그 선행에 대한 기억은 당신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타인에게는 굳이 알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행이 빛을 발하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울림을 줄 때입니다. 겸손함은 미덕이며 진정한 선행은 겸손함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진심은 언젠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물은 소리 없이 흘러 바다에 도달하듯 진정한 선행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며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내가 이룬 성과는 겸손하게 숨겨야 합니다.
성공은 달콤하지만 그 성공을 자랑하는 순간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공을 꿈꾸지만 모든 사람이 성공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자랑할 때 주변 사람들은 축하보다는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패를 경험하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성공 자랑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지듯 당신의 성공이 커질수록 당신을 시기하는 마음 또한 커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 성공을 더욱 값지게 만듭니다. 당신의 성공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타인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나눔의 방식은 자랑이 아닌 솔선수범과 조용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조용히 지켜보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성공 뒤에 숨겨진 노력과 헌신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당신을 존경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발목을 잡으려 하거나 당신의 명성을 훼손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성과는 겸손하게 다루고 굳이 남에게 과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공은 당신 스스로의 만족으로 충분합니다. 진정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옛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성과를 이룬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자신의 빛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그 성공을 발판 삼아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겸손함이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의 크기가 아니라 그 성공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6번째, 나의 가족에 대한 불평이나 단점은 외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만 때로는 가장 가깝기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할 사적인 영역입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가족의 단점이나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당신의 가족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가족에 대한 험담은 당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당신이 속한 가족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가족을 당신의 연장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당신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동료라 할지라도 가족 문제는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사람들은 당신의 가족 문제를 당신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기 어렵고 자칫 잘못된 조언이나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솔직한 고백이 타인의 입을 통해 왜곡되어 전해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오해와 상처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외부로 알려진 가족 문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가족을 사랑하더라도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불만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 구성원과 직접 소통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만약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은
당신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지지 기반입니다. 그 울타리를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서로의 단점을 감싸 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문제는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며 외부인의 개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그들의 단점까지도 감싸 안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을 향한 비난의 화살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7번째,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는 신중하게 말하십시오. 미래의 계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을 미리 자랑하거나 공표하는 것은 오히려 계획을 망치거나 주변 사람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표를 말하는 것은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과도한 자랑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계획을 들으며 응원보다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거나 심지어는 당신의 실패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아이디어를 훔쳐가거나 당신의 길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공개된 계획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과 방해꾼들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너무 일찍 드러내면 예기치 않은 방해꾼이 나타나거나 당신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신중하게 다루고 목표를 달성한 후에야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군사 전략가가 자신의 작전을 비밀리에 진행하듯이 당신의 중요한 계획들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계획은 실행이 중요하며 말로만 하는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계획을 말하는데 낭비하기보다 계획을 실행하는데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 후 그 결과가 말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겸손함은 당신의 노력을 더욱 빛나게 하고 타인의 존경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래 계획을 말할 때는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꿈과 목표는 당신의 내면에 간직하고 조용히 노력하여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신중함이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직 알 수 없는 미래를 섣불리 자랑하는 것은 미완성의 그림을 미리 전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성된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8번째, 당신의 불행이나 고통을 너무 자세히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힘든 시기에 위로와 공감은 필요하지만 모든 불행을 만인에게 알리는 것은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에 생각보다 관심이 없거나 때로는 그 불행을 당신의 약점으로 이용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주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불행을 자신의 만족감으로 삼거나 당신을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행에 대한 반복적인 이야기는 당신 자신을 더욱 그 상황에 묶어두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어 헤어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당신의 에너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고통을 이야기하는 대신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물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불행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터놓으세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강하고 회복력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불행은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만드는 연금술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불행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약점을 노출하는 것과 같으니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행을 겪었다면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내면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고통은 홀로 감당하고 극복의 과정은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자신의 신념이나 정치적, 종교적 견해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신념은 개인의 매우 깊은 내면에 자리한 것으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념 또한 다양하게 형성됩니다.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믿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관계에 큰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나 종교와 같은 민감한 주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강요는 종종 격렬한 논쟁과 불필요한 적대감을 유발합니다. 당신의 신념을 공유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통해 타인을 설득하거나 변화시키려 드는 것은 무모한 시도입니다. 관계의 핵심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신념이 아무리 훌륭하고 옳다고 생각될지라도 타인의 신념을 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당신의 신념이 당신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말로 강요하기보다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진정한 설득의 힘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념을 과도하게 드러내거나 타인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당신을 독단적이고 다친 사람으로 비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이는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더욱 성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맹자는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자는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신념은 당신의 삶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수 있지만 타인의 나침반까지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발현입니다. 당신의 신념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것을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조용히 당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당신의 특별한 재능이나 숨겨진 능력은 함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물론 재능은 발휘되어야 빛을 발하지만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의 모든 재능을 과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앞서 성공을 겸손하게 다루라고 말씀드렸듯 재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특별한 능력은 당신에게 큰 힘을 주지만 동시에 당신을 시기와 질투의 표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볼 때 존경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경쟁심이나 질투심을 강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당신의 재능이 타인의 부족함을 부각시키거나 그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재능을 폄하하거나 당신의 발목을 잡으려 들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 앞에서만 드러냅니다. 마치 귀한 보석을 함부로 길거리에 뿌리지 않듯이 당신의 특별한 능력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재능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려면 그것을 올바른 목적과 겸손한 태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재능은 타인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될 때 가장 큰 가치를 가집니다. 이를 과시하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재능의 본질적인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또한 모든 재능을 한 번에 드러내지 않고 필요에 따라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 당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더욱 신비롭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 주역에서는 겸손하면 복이 오고 교만하면 화가 온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겸손함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숨겨진 능력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를 함부로 휘두르는 것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조용히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필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당신의 재능이 드러나지 않아도 당신의 노력과 실력은 결국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섣부른 자랑보다는 묵묵히 정진하는 태도가 당신을 더욱 위대한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죽기 살기로 숨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재산, 나의 약점,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 나의 선행, 나의 성과, 가족의 단점, 미래에 대한 계획, 불행이나 고통, 신념 그리고 특별한 재능까지 이 모든 것들을 조용히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단순히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를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지침들입니다. 이 지혜로운 조언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배운 지혜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현명한 침묵과 신중한 언행은 당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와 겸손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이러한 지혜들로 가득 차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